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계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접지 방식은? 자, 접지 방식을 물어봤죠. 그럼 이제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인데 시험에서 이제 비교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비교하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과 소리액터 접지 방식.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걸 잘 내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왜 보호계전기 방식이 지금 직접 접지 방식이 왜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냐? 바로 그 이유는 지락전류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락전류가 최대면 지락사고 시에 지락전류가 아주 크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럼 계전기가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계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거고, 반면에 소리액터 접지 방식은 어때요? 지락전류가 최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계전기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상 이선식에 몇 상 몇 선식? 자, 단상 이선식. 그 다음에 교류 배전선이 있다. 전선 한 줄, 즉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이 0.15mm예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0.25mm예요. 부하는 무유도성. 여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치명적인 조건을 줬네요. 부하는 무유도성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1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코사인 세타가 1이다라는 것은 사인 세타가 0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인 세타가 0이면 탄젠트 세타도 뭐야? 0이다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이 말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100V이고 3kW일 때 급전점의 전압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급전점의 전압이야. 그럼 급전점의 전압은 즉 쉬운 말로 바꾸면 송전단 전압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송전단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하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수전단 전압은 지금 얼마다? 자, 100V 라는 얘기야. 자, 부하의 전압이 바로 수전단의 전압이죠. 그러면은 100V에다가 자, 더하기, 자, 여기서 2가 뭐예요? 전압 강하죠. 그럼 단상 이선식에서 전압 강하 2는 2에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자, 원래 이 식인데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유도성이라고 해서 사인 세타가 제로야. 얘가 날아가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래요?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압 강하식이 아주 간단해져. 2IR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압 강하는 2에 곱하기 I. I가 뭐예요? 전류죠. 자, 전류니까 구하면 돼요. 전류 I는. I는 어떻게 구합니까? V분의 P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V분의 P 하면 V가 얼마 나옵니까? 자, V가 지금 수전단 전압이 몇 V라고 했어요? 100V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P가 지금 부하의 크기가 몇 kW야? 3kW죠. 그럼 3 곱하기 10의 3승이고 곱하기 마지막 저항값 얼마 줬어요? 0.15 줬습니다. 이거 쭉 하고 계산기 두드리면 109V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 약 몇 볼트인가? 라고 물어봤어. 그렇기 때문에 약 하면 약 110V가 나오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송전 전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답은 바로 345kV죠. 자, 송전 전압 기본적으로 765, 그 다음에 345, 그 다음에 뭐예요? 154kV. 우리나라 대표적인 송전 전압이고,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154kV는 몇 도체 써요? 그쵸? 2도체 쓰고요. 345kV는 몇 도체 써야 돼요? 그쵸? 4도체 쓰죠. 그 다음에 765kV는 몇 도체? 6도체.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참 좋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에 몇 %에 해당하는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는가? 직렬 리액터의 용량이죠. 그러면은 이론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론일 때는 몇 프로라고 했어요? 그쵸? 4%라고 외웠죠. 근데 실제 적용할 때는 5에서 6%를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 리액터의 용량의 크기를 이렇게 %로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계산하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럼 계산하라고 할 때는 직렬 리액터 용량 근거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여러분 적용을 할 때 여러분께서 이론식 그 다음에 실제식 실제 우리가 적용하는 값 구분해서 학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오메가 L은 5오메가 C분의 1이야. 자, 여기서 오메가 L만 남겨놓고 다 뒤집어 넘겨서 이항하면 25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25분의 1은 0.04죠. XC죠. 이게 바로 뭐예요? 콘덴서 용량의 4%짜리 직렬 리액터를 설치해주면 5구조파 때 공진이 일어나서 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요게 이제 이론값이 이제 4%에 대한 근거고, 근데 이제 실제 적용할 때는 이 콘덴서 용량의 몇 %짜리 5에서 6%짜리를 적용한다.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 전류의 크기와 관계 없이 항상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동작하는 보호 계전기는 정답은 뭡니까? 그죠? 정한시 계전기죠. 여러분 순환시 또는 순시 계전기는 뭡니까? 그죠?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가 순시 또는 순환시 계전기가 되는 거고, 반환시 계전기는요. 동작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게 반비례하는 거. 요게 반환시 계전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반환시성, 정환시성 계전기가 뭐예요? 정환시의 특성과 반환시의 특성을 짬뽕해 놓은 계전기가 4번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시간이 항상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간을 정해놨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조상 설비 중 지상용으로만 사용되는 게 뭐죠? 바로 콘덴서죠. 정답은 3번이고, 동기조상기는 지상과 플러스 뭐가 가능해요? 진상 둘 다 가능하다라고 있고, 블로 리액터는 그쵸? 지상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는 얘도 여러분 조상 설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도 진상과 지상 또는 진상 둘 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문제에서 여러분 뭐뭐만이잖아. 하나만 가능한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뭐인 거? 지상인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게 아니라 3번이 아니죠, 여러분. 지상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지상용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이 적당한 것은, 자, 저압 뱅킹 방식이 적당한 것은 뭐다? 부하 밀집 지역이다. 여러분, 이 저압 뱅킹 방식 공부할 때 부하 밀집 지역 플러스 뭐 공부해야 돼? 그쵸? 바로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단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캐스케이딩 그 현상이 일어나기는 고장 이제 파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스케이딩 현상에 염려가 있다. 이게 저압 뱅킹 방식의 단점이었던 거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과 어촌 이걸 합치면 이제 농어촌이 되는데, 이 농어촌에서 여러분 어울리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가지식 또는 수지식, 요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각각 방식에 따라서 그 키워드를 알고 계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수력 발전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낙차가 40% 저하되면, 자, 낙차가 변했대요. 이랬을 때 수차의 효율이 20% 저하된대요.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냐? 이때의 출력은 원래 약 몇 %가 되는가? 낙차 변화에 따른 특성이 변하는데 출력이 변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을 가지고 있죠? P1분의 P2는 H1분의 H2에 자, 몇 승? 그쵸? 조심해야 되죠. 이거 몇 승이 여러분? 2분의 3승이었죠. 그래서 P2는 P1에다가 곱하기, 자, H1분의 H2예요. 그럼 H1분의 H2. 초기 낙차가 H1이었다면 나중 낙차가 40% 저하됐대요. 그러면은 H1분의 H2는 얼마입니까? 40% 저하되니까 0.6 H1이 되는 거죠. 이것의 몇 승? 2분의 3승.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니까 결국은 얼마야? 0.6에
2분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게 빼먹지 말아야 돼. 효율이 20%가 저하된대요. 그럼 효율이 20% 저하되면 얼마 곱해야 돼요? 0.8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들을 만약에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마지막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단위법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몇 퍼센트인가 라고 퍼센트를 물어봤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을 곱하게 되면 37.2%가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가? 자, 정답은 무슨 전류? 그렇죠. 바로 단락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용 퓨즈의 역할이 바로 이제 단락 전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나올 때 전력 퓨즈의 장점과 그 다음에 전력 퓨즈의 단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장거리 송전솔로의 4단자 정수 A, B, C, D 중 자, 일반식을 잘못 표기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무슨 솔로예요? 장거리 송전솔로야. 그래서 이 장거리 송전솔로 지금 4단자 정수는 시험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암기를 하는데, 자, 이걸 이제 코사인 H라고 읽는 건 아니고요. 하이퍼블릭 코사인이라고 우리가 읽죠. 하이퍼블릭 코사인 루트 ZY. 예, 요게 여러분 쌍곡선 함수 표현할 때 이제 하이퍼블릭 코사인 쓰죠.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루트 ZY가 A 값 맞고요. A가 뭐예요? 전압비고.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B는 임피던스예요. 자, 그래서 루트 Y분의 Z다라는 거고, 자,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의 루트 ZY.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데, 다 맞는데, 지금 요게 틀렸어요. 요거 3번. 3번 어드민턴스는요, Z분의 Y가 됩니다. 그래서 걔가 이거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졌어.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쌍곡선 함수 코사인 이거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 워낙에 정말 오랜만에 나온 문제거든요. 한 10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상 1회선 전솔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을 CS, 성간 정전 용량을 CM이라고 할 때 작용 정전 용량은 지금 몇 상이에요? 3상. 요게 중요한 거죠. 3상에서 성간 정전 용량을 CM이라고 했고 대지 정전 용량을 CS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정답은 뭡니까? 그쵸.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시험장 가서 조심하세요. CS가 뭐일 때야? 대지 정전 용량일 때야. 요 아래 첨자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셨을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3상의 경우에 한글로 외워도 되겠죠. 대지 정전 용량 더하기 3 곱하기 선간 정전 용량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었고, 자, 만약에 단상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단상을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지 정전 용량 더하기 2 곱하기 선간 정전 용량이다. 그래서 단상일 때는 여기 숫자 2가 붙고 3상일 때는 선간 앞에 숫자 3이 붙는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송전솔로의 뇌해 방지와 관계없는 것. 자, 이번 문제는 뇌해 방지와 관련된 문제가 됐네요. 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1번은 뭐예요? 댐퍼. 댐퍼의 역할은 뭐죠? 바로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해주는 금구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뇌해 방지가 맞아요. 자, 피뢰기, 그죠?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한 방호 대책 맞고, 가공시선, 직경례, 차폐, 유도례, 차폐, 통신선의 유도장애, 차폐. 그래서 직경례와 유도례를 막아주니까 뇌해 방지 맞고요. 매설지선의 역할은 뭐였죠? 그렇죠. 바로 역섬락 방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해 방지가 맞는 얘기고, 1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선의 진동을 억제해주는 기구류가 되기 때문에 1번으로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접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리액터 접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소리액터 접지하고 항상 비교하시면서 중성점 직접 접지하고 여러분께서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학습 효과가 뛰어나죠. 자, 그러면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지락 전류가 작다. 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병렬공진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락 전류가 작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장점이자 단점이죠. 계전기 동작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즉 계속해서 사고가 나도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도한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락 전류가 작다 보니까 전자유도장애가 당연히 경감될 수가 있는 거죠. 전자유도장애, 전자유도전압 구하는 공식, 뭐 이 M은 어떻게 구해요? J의 오메가의 M의 뭐 IG가 되는 거죠. 여기서 IG가 뭐야? 지락 전류죠. 근데 소리액터 접지 방식, 지락 전류 사용하면 지락 전류가 작아진다고 그랬고, 유도전압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전자 유도장애가 경감된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되겠습니다. 선택 지락 계전기의 작동이 쉽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렵다가 되는 거죠. 즉 계전기의 동작이 불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삼상삼수식 배전솔로에 역률이 0.8인 삼상 평행부와 40kW를 연결했을 때 전압 강하는 몇 볼트 정도 되는가? 지금 몇 쌍이래요? 3상에서 전압 강화를 물어봤습니다. 단 부하의 전압은 200V래요. 즉 수전단 전압은 200V다 이런 얘기고, 전선 한 가닥의 저항, 1조의 저항, 한 가닥의 저항 이 말이에요. 한 가닥의 저항은 0.0이고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3상에서 전압 강화 2를 구하라고 했어. 2는 V분의 P에 가로 열고 R 플러스의 X의 탄젠트 세타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리액턴스는 무시한대.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얘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V가 무슨 단전압? 수전단 전압. 즉 부하의 전압이 바로 수전단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V 그대로 넘어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가 부하의 크기죠. 자, 몇 킬로와트짜리래? 40kW짜리다라고 했어요. 그럼 40 곱하기 몇 승? 10에 3승을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곱하기 여기 R 저항값이 있죠. 저항값 얼마라고 했어요? 0.0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0.02를 곱하시면 얘가 정답이 4V 나온다고 해요. 0.02를 하면 4V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회로용으로, 자, 키워드죠. 분기회로용으로 개폐기와 자동 차단기 역할을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기회로용으로는 바로 배선용 차단기가 되는 거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진공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뭡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폐기로서, 분기회로용 개폐기로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저압 배전 방식에서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죠? 단상 3선식이죠. 자,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자, 무슨 벽? 그죠? 순행벽이죠. 자, 이 물에서, 이 보일러에서의 그 열을 가장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좀 간단한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1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3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지금 단상이 아니에요. 지금 몇 상입니까? 3상이고, 그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나타냈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네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와야겠죠. 여기는 요게 틀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서 단상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단상을 물어봤어. 그럼 단상에서 전격 차단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전격 전압 곱하기 뭐예요? 전격 차단 전류가 돼요. 차단 전류. 그래서 루트 3이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 물어볼 때도 있지만 가끔 시험에서 이걸 물어볼 때도 있고요. 자, 이거 계산 문제도 잘 나오고요. 요 계산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함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여러분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단락을 안 시키고 개방을 하게 되면 2차 측의 과전압이 유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네, 매우 위험하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변류기 CT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PT,
즉 계기용 변압기일 경우 계기용 변압기에는 2차 측을 어떻게 돼요? 2차 측을 뭐 해라? 개방시켜라. 예, 얘도 마찬가지로 2차 측의 저렴 보호를 위해서 개방시키라는 거고 CT일 경우에는 2차 측을 단락시켜라. 예, 요거 실수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단상 승합기 한 대를 사용하여 승합할 경우 승합 전의 전압을 E1이라고 하면 승합 후에 전압을 E2라고 한다면 E2는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예, 승합기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이 승합기 요 지금 기본적인 내용 어디서 나옵니까? 예, 전기 기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 E2는 E1 플러스 E1분의 E2의 E1이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거는 요 내용은 어디에서 자세히 나와요? 그렇죠? 전기 기기라는 과목에서 매우 자세히 배우는 거니까 전력공학에서는 정답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